민주당이 한덕수 출몰에 자신감이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등판 시 과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한덕수는 아마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보유한 캐비닛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공관은 삼청동 공관은 다 알고 있죠. 네. 공관이 하나 근데 더 그 중에서 있습니다. 공간이 하나 더 있어? 네네,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네. 최하영 씨는 왜 세종에 있는 거예요? 뭐 거기가 이제 야외 정원도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고 조경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한데 밖에 이제 조경이나 뭐 잔디 이런 거는 정부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안에는 개인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기소되고 이럴 때 보시면 학교에서 공관은 임대를 해주는데 안에 뭐 가스비라든지 그렇지. 뭐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 하는 거는 본인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교비로 했다 이래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그게 이제 막 생각이 뭐 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하는 돈 같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의혹 제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 강력하게 총리 공관의 운용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총리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금이 횡령되는 네, 아주 센 제보가 그리고 들어와 있는데 네, 제보가?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 한덕수 법카. 씨는 걸릴 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해요. 한덕수 인생은 보면 그냥 세금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의 검찰이 한덕수 지금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센 거 횡령, 자금 유용,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 이 부분을 지금 캐비넷에 원래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번에 자기가 최종 나오면 후보가 되면은 그걸 꺼낸다는 그걸로 얘기가 주저앉히려고 있어요. 그러는 네. 거구나. 막판까지 한덕수는 자기는 나서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공갈 협박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근데 오히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게 사법 리스크예요. 한덕수는 위헌 위법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위헌 위법한 일을 해놓은 게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각종 의혹이 있어서 너 지금 안 나가면 정당의 갑옷 안 입으면 잡혀간다. 너 그러니까 사법 처리된다. 그걸 밀어주는 이 이제 정당의 주류들은 네. 한덕수 내세워가지고 적당히 지고 나서 당권은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그 홍준표나 아니면 한동훈이 먹으면은 당권을 가져가 버릴 거 아니야. 한덕수도 자기가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기재부 모피아들 몇 명뿐인데 그래서 끌려나간다. 공갈 협박당했다고 한덕수 아니, 측근들은 또 얘기해요. 진짜. 아니 끌려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바깥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당명 바꾸라고 그랬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의 당이 되었다라고 그랬지. 말해라. 그래서 네 힘을 키워라. 네가 나서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어. 한동훈 열받아가지고 길길이 날뛰면서 무슨 짓이냐. 난 국민의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이러면 이게 캐비넷의 문이 삐끔 열렸다.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한덕수 대행은 결국은 불쏘시개의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불쏘시개로. 예, 나오는 순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개인의 명예가 있어서 누구라고 딱 짚지 않겠지만 총리를 했거나 총리급을 하고 맞아요. 나서 용꿈을 꾸던 분들 중에 그 자리를 그만두고 출마도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 쓰고.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한대행이 한 2달쯤 전부터 저는 한대행이 결국 나올 거라고 봤고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판단을 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한대행이 사퇴하고 출마도 못하는 그러니까 본선 후보도 못하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었어요. 사퇴는 할 것인데 예. 결국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것이다. 기반인도 없죠. 철학도 없죠. 역량도 없죠. 조직도 없죠. 보통 저런 분들은 링에 올라가면 일주일을 못 버티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하고 김문수인데 둘 중에 김문수가 되면 그나마 단일화가 좀 쉬울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던 상당수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서 결국 김문수를 주저앉히고 한덕수를 그러려고 하는 올리고 것 싶은 같아요. 분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그 윤석열 지지했던 그룹이 당권을 뺏기는 것이 돼서 그렇죠. 지금 현재의 당권파와 나머지는 똘똘 뭉쳐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한덕수 대행의 등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 갖고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온 국민 앞에 자복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단일화론이라는 걸 통해서 철저하고 갈갈이 찢기는 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사실은 단일화론을 내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무능한 불임 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천명한 것이고 그 안에서 탄핵파와 반탄핵파가 단일화 전선을 통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갈라진 선을 갖게 되는 것이고 홍준표,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협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홍준표 그래서 탈당해 버렸죠. 예. 탈당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는 알아서 갈갈이 찢기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매우 기대가 됩니다. 특히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는 망합니다. 물론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김문수가 그대로 후보 자리를 넘겨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국힘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한덕수는 자신이 조금도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을 듯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단일화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력 의지란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사생결단을 벌이는 결기입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매국노 짓을 하며 법인카드나 쓰고 살았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자질도 없습니다. 당장 이제 사무실을 내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전국에 깔릴 플랜카드 설치, 광고비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아마도 한덕수는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차피 타의에 의해 떠밀려 와기에 나더러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알력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 단일화는 친윤계와 한덕수의 일치된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야 돈이 안 듭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의힘 후보라면 일주일 만에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고 명분도 내가 갖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고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이슈는 이재명 후보에게 쏠릴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1시간 정도 후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 심리기일 없이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건 20일 배당 후 24일 2차 심리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틀 만에 합의가 됐다는 건데 이틀 만에 6만 쪽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고 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정읍시장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이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해서 항소심에서 지적이 있자 검사도 수긍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던 건이며 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이고 이재명 후보의 이번 사건 주심입니다. 작년에 본인이 선고한 법리를 거스를 수 있는 법관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재명 후보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능하면 꼭 행복한 뉴스를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말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